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CES 2025가 화려하게 개막을 알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를 기점으로 해서 프리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했는데 장이 막상 출발하고 나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6%가량의 하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수익률을 반납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 아랍에미리트의 자금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에 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점이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그리고 우리 전력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하락과는 별개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을 만나겠다 밝힌 젠슨 황 CEO인데 이 소식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는 최근의 상승을 미리 좀 반영했다라는 혹은 마이크론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만 있었다라는 것에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만났죠. 그래서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고민하면서 시장 이야기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그간의 흐름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기는 했으나 최근 며칠간의 흐름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쉬웠죠. 강한 주도 섹터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내에서 최근에는 다각도로 함께 가는 분위기였다면 어젠 바이오, 조선, 그리고 방산 일부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새해 들어서 좀 단기 상승을 이미 보였다라는 점에서 그것을 좀 소화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오늘 또 발표될 예정이죠.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과 삼성 등에서 7조대까지 영업이익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로 발표가 될 것인가 시장은 경계감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옵션 만기 대기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은 또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이 큰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 차익 실현을 소화했고요. 보편 관세에서 선택 관세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물론 트럼프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한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은 그 부분을 일정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흐름이 어제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16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1,45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네요. 그리고 젠슨 황 CEO의 CES 기조 연설, 이를 앞두고 미리 오른 반도체의 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 현상이었고요. 시소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단기 반등했고 어제 코스닥 기준 ADR 120 과열 구간을 터치하는 흐름도 있었고 또 환율 부담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물론 전일장에서는 환율 부담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것과 낮은 밸류 수급 빈집 그리고 연초의 여러 모멘텀 속에서 시장 지수가 시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거래일은 조선, 방산 등이 부진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올랐는데 어제장에서는 조선, 방산이 올라가는 그리고 엔터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 성공 전략의 종목이기도 했던 JYP 엔터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초 모멘텀 플레이. 연초 들어서 모멘텀 플레이 나왔던 섹터 위주의 강세 흐름이 돋보였는데 어제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다시 한번 연말의 시세로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럼 시장에 영향을 줬던 두 인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최근에 기술 진영에서 양자, 로봇, 자율주행 혹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쪽이 강했다가 어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이 실렸죠. 해군력 강화와 해군 재건 의향을 발표했고 전함을 건조하는데 동맹국을 이용한다라는 내용, 중국 견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한국이 MRO 사업 외에 이제 군함 건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등등까지 확산이 됐고요. 전반적인 조선 섹터가 한 며칠 살짝 쉬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MRO 쪽
모멘텀 갖고 있는 하나오션 어제 12% 급등이었고요. HJ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아랫단으로 내려가도 1승이나 성광밴드 등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조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젠슨황 CEO의 CES 연설이 가장 큰 이슈였죠.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는 지포스 RTX 50을 공개했는데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이 탑재된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팀 아메리카 형국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일부 제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그 전거래일에 이미 상승을 반영했던 반도체 진영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이후 하락 전환했고요. 일부 HBM, 한미 반도체인데요. 개별 모멘텀으로 1.8% 정도 상승세, 그리고 샘CNS, 유리기판 종목 등의 일부 반도체만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샘CNS 같은 경우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조금 아쉽기도 하죠. GB200 등을 공개했는데 HBM3 8단 한 580여 개를 탑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그렇게 HBM 진영에 큰 힘을 주진 못했던 어제이고요. 개인용 AI 슈퍼컴 서비스 초소형 칩 공개,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등을 위한 물리적인 AI 플랫폼을 코스모로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마디로 AI의 끝판왕은 결국 로봇이라는 것, 그 로봇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관련한 개발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하게 된 것인데 여러 업체와 협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파트너사에서는 한국 업체는 조금 없었다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시소 순환매로 어제는 두 인물 간의 이제 상징하는 섹터의 순환매가 좀 나타났고요.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보면 반도체는 선별적 상승이 있었죠. 그 전 거래일까지 좀 가열차게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어제 2% 하락으로 끝냈습니다. 지금 반년 동안요, 15만 원에서는 올라오고 20만 원은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내려가는 20만 원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도 좀 동일했죠. 장중에 20만 원 터치 이후에 결국에는 떨어진 채 1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일정 부분 상승한 걸 선 반영했다. 그리고 마이크론 칩라는 것에서 하이닉스는 이라는 의문을 좀 만들어내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미반도체 개별 모멘텀으로 올랐고요. 테크윙, 파크 시스템스, 샘CNS 등의 종목은 꽤나 나름 괜찮은 선전을 보였는데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던가 마이크론과 관계가 돈독하다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던 어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심텍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과의 굉장히 굳건한 과거 스토리가 있기도 했던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오셈, TLB, 파크 시스템즈, 샘CNS 등의 종목들이 어제는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네오셈도 그렇고 샘CNS도 그렇고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무리가 된 점에선 마이크론 쪽도 일단은 분위기만 체크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DS테크는 어제 상한가 거래 마쳤죠. 엔비디아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미국도 국내도 동일합니다. 엔비디아 CES 젠슨황의 기조 연설 이후에 실망감이 좀 반영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내려갔는데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수혜 이야기, 파트너 협력 이야기가 있었던 종목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세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자, 앞서 이제 섹터도 이렇게 순환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도 순환매. 며칠 전부터 이제 CES 기대감에 올랐던 쪽에서 일정 부분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분야들에서는 어느 정도 CES 전후로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CES 관련해서 연결되는 종목들 중 삼성전자, 하이닉스,
로보틱스, 로봇의 뉴로메카, 그리고 양자 쪽의 아톤 등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일부 올랐고요. MDS 테크 상승이었습니다. 양자 쪽에서는 한국첨단 소재 급등이었고요. HB 테크놀로지, YC캠, 피롭틱스, SKC까지 어제 장중에는 유리급한 종목들은 그래도 그전 거래일 시간의 시세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벤트 순환매 속에서 어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쪽으로 다시 관심도가 이동했죠. 그래서 삼바나 알테오젠 등 혹은 HLB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벤트는 트럼프 취임 1월 20일 대기 모드이죠. 조선, 우주, 재건, 방산 등 강세입니다. 어제 조선 쪽의 상승세 그리고 재건 쪽도 대동기업, 삼부토건, DYD 등이 올라서기도 했네요. 자, 주도 섹터는 쉼과 상승을 반복하죠. 올라갔다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조금 쉬었다가 그보다는 조금 덜 강하게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이러면서 상승 강도가 조금씩 약화되고 어느 정도 쉼을 보일 때 다른 쪽에 또 주도 섹터가 나오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섹터를 대응할 때 지금이 어디쯤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섹터도 어디쯤일까 한 번쯤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일 것이면 아직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의 두 번째 러브콜로 볼 수 있는 어제의 흐름은 있었죠.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조선이 필요하다라는 전화 한 통 이슈 이후에 어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은 트럼프가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던졌던 겁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외에 한국 역시나 동맹국으로서 조선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국 종목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함정의 수명은 30년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정기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MRO 사업 외에도 어제는 함정의 건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죠. 자, 주가가 살짝 조정을 하고 회복을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회복하는 자체보다는 회복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오래 유지가 되는가가 섹터의 힘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지금 스토리나 숫자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만큼 더 강한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을지 강도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88%, 지난해 88% 상승이었고요. HD 현대중공업 123%, 한화오션, 한화엔진,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일승 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반기에 상승을 다 반납했던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년의 상승률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은 작년에 가장 꾸준했던 섹터 중 하나는 조선이었다. 이렇게 정리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조선 섹터의 호재성 뉴스들 앞으로 그 강도가 중요해질 텐데 어제 꽤나 큰 한방이 나오긴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한화엔진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한화엔진 작년에 88%, 올해 한 4%, 전 거래일에 3%, 그리고 어제 시간에 상한가로 9.9% 상승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6,300억 원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무려 73.6%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아시아 지역에 납품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의 조선사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주 가이던스가 1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1월 시작하자마자 그 60% 정도를 달성해 버린 겁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조선주 강세 속에 한국의 심장, 엔진은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의 조선사에서도 한국의 엔진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 한국의 심장 엔진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HD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 가동률이 146%까지 올라갔고 HD 현대마린 엔진의 가동률도 30%포인트 증가했고 한화 엔진도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살폈던 바가 있었죠. 한화 엔진의 어제 장 마감 이후 이 공시 소식이 여러 이슈를 좀
뒷받침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한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한국의 엔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엔진과 LGD 현대 마린 엔진 섹터에 좀 더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조선 밸류체인 골고루 참 다 잘 갔는데요. 오늘 아마 이슈는 하나 엔진 쪽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무언가들도 계속 체크해 나가야겠죠. 자,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끝이 났죠. 여러 가지를 소화하는 미국장이었었네요. CES 기조연설에 대한 실망감을 핑계 삼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를 시장은 느꼈죠. 덴마크의 그린란드 미국 편입에 대한 노이즈 등도 나오면서 정말 트럼프가 여기저기 다 탐내고 있고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며 관세에 대한 공포 등을 계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협상 카드일 수도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럽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등도 상승세, 10년물 국채금리 4.7까지 바라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올라섰다라는 점. 특히나 장기물 쪽인 10년물, 30년물은 경기를 반영하죠. 4.67, 4.91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내려갔습니다. 결국 금리를 이길 만한 그 어떤 악재도 호재도 없다라는 느낌이네요. 금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니 시장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구인 건수 조일츠 보고서 809만 건이 넘어가게 나왔습니다. 직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고요. 12월 서비스업 PMI도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내용도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1월 말에 있을 FOMC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여러 이슈가 맞물려서 국채금리 상승, 지수 하락으로 나타난 거죠. 그 밖의 이슈로는 그 전거래일에 바이든 해양 시출 금지 조치 소식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내가 해제할 거야 라는 얘기로 좀 다시 한번 시추 증가에 대한 내용을 자극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특징 섹터로 본다면 일단 태양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고드만삭스에서 선런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고 최근에 태양광 업체도 업황 좋지 않으면서 여러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크게 밀렸죠.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시총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됐고 크게 밀려났습니다. 6%의 급락세.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반락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 HBM이라던가 삼성이나 SK 최태원 회장이나 여러 가지 코멘트를 젠슨왕 CEO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는 6%의 하락이 있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마이크론 콕 집어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2.6% 지포스 칩 공급 모멘텀을 받아갔고요.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로라 측은 29%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모더나가 밤사이 11%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첫 조류 독감 사망 사례가 발생했고요. 미국에서도 요즘 쿼드데믹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질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모더나, 진단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모더나 11% 상승이었네요. 금리가 부담스러운데 바이오와 태양광이 올랐다라는 점은 조금 이색적이기도 했습니다. CES 일정 부분의 이벤트가 소멸이 됐고요. 금리 상승 부담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반도체, 양자, 드론, 로봇, 우주, 그리고 원전까지 AI와 연관이 있는 섹터들이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전거래일과는 정말 사뭇 달라진 흐름이죠. 태양광 쪽이 괜찮았어요. 앞서 골드만삭스의 이슈도 있었고요.
석유 가스 시추 쪽도 트럼프의 시추에 대한 의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 바이오 진단 쪽도 모더나를 앞세워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니오지노믹스나 옵코헬스와 같은 진단 키트 쪽의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것에서 질병에 대한 이슈도 영향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는 4% 빠졌는데요. 규제기관의 스마트 소환 기능 관련한 일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떨어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정의 색이 굉장히 짙었던 미국장이었고요. 국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부진했고요. 그래도 바이오 쪽은 모더나를 필두로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미국의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과 미국의 하락을 좀 소화해야겠죠. 번스타인에서는 인플레가 다시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며 인플레에 대한 경고를 다시 날렸습니다. 트럼프 보호무역과 국채금리 상승, 이것으로 발생한 금리 상승 미국장의 하락, 시장 불안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미국 바이오 강세 등으로 CDMO 쪽 등에서 혹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 FDA나 혹은 ADC나 다른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을 살피면서 지난 하반기처럼 개별주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두 인물로는 트럼프와 이제 젠슨 왕이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 데이터 센터 건설 위에 200억 달러 해야 자금을 투자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조선과 방산 자극되는 내용, 바이든 시추 금지 내가 해제할 거다. 그러면 시추가 진행되고 그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LNG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또 조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협력, 해군력 강화할 거다라는 얘기, 그 이슈 속에 조선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될지 봐야 되고요. 때마침 하나 엔진의 시간 외에 호재도 있었죠. 또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밤사이 또 꺼내놨습니다. 물론 나토가 그렇게 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올리라는 압박 속에 어느 정도의 액션만 취한다라고 해도 국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겠죠. 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폴란드 쪽의 수주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 왕의 코멘트, 지포스 마이크론 메모리 칩 탑재,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 마이크론 쪽 일단 정리를 했으나 크게 이 자체의 의미 두기보다는 국내의 다른 HBM 진영을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 삼성의 HBM 테스트 중인데 성공할 거라 확신해, 기존의 원론적인 얘기를 또 내놨고요. 로봇에 대한 방향성은 입증해줬으나 한국의 로봇과의 협력 파트너는 아직 없다라는 점은 아쉽긴 했습니다. 물론 로봇에 대한 방향성 속에서 한국 업체들이 어떻게 시세 반응을 해줄지는 지켜봐야겠죠. 그 외의 뉴스로는 현대차 그룹의 아메리칸 드림,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현대제철의 트럼프의 10조 선물을 안긴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투자 비용 약 10조, 결국 미국에 있는 현대차 기아 공장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 쿼터제가 묶여 있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출범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대제철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제장은 액침 냉각이었어요. 장중에는 유리기판, 시간에서는 액침 냉각, 결국에는 발열잡기 테마로 볼 수 있을 텐데 밤사이 미국에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시간외 시세를 이들이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뉴스들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장 전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FMC 의사록 공개, 휴장 앞뒀고 고용 데이터 나오고 TSMC의 매출 같이 체크해 볼 필요 있겠네요. 시장 흐름 다뤄봤고요. 오늘 섹터는 어제 국내에서 미국에서도 좋았던 바이오 살펴주신다고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CES 2025에 대한 실망감이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어제는 반도체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올랐던 섹터가 바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였습니다. 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D5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로서 이미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43회 차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550여 개 업체 그리고 8천여 명의 투자자와 업계 관계인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어떤 특정한 암이라던가 특정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 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딜이 오간다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1년 내 행사 중에서도 굉장히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주가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4년 하반기 주도주로 자리를 하다가 12월 들어서 크게 꺾였던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가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CDMO 관련주 아무래도 이 생물보안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3.9% 올랐고요. 셀트리온 0.1% 상승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은 3.3%, 리가켄바이오가 거의 5%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좀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제일약품의 자회사이기도 한데 잠시 후에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나타나면서 ST큐브가 3.2%, 파미셀 2.7%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도 함께 시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요 발표 기업들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ADC, CDMO 관련해서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림 사장이 직접 나서서 CDMO 역량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전용 생산시설 구축 현황과 상업 생산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5공장 완공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생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ADC 쪽에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ADC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과 다중항체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의 성과와 비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발표자의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섭니다. 서진석 대표와 함께 발표자로 나선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어떤 이야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내놓게 될지 그리고 주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을 크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끌었던 점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강력한 반등세로 나타나게 될지도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밖에도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특발성 폐섬유종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현황과 여러 가지 기술 이전 협의에 대한 기대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10 빅파마 중에 절반 이상과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에서 역시 이번 컨퍼런스 관련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한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계약 공시가 나오는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운데에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롯데바이오로직스, 앞서서 살펴봤던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췌장암 희귀 의약품인 네수파립의 개발, 거기다가 글로벌 의약품 순위로는 항상 탑랭크가 되어 있는 키투르다 병용하는 임상 이상 관련한 소식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 내용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핫한 비만 치료제, 물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그동안 만들어냈던 주가 상승폭을 또 한 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올해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D&D 파마텍과 DXVX는 경구용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제는 GLP-1을 넘어서서 피하주방 제형이 아니라 경구용, 나아가서 조금 다른 제형으로 투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장기 복용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주시를 해보시면서 이번 우리 기업들의 GLP-1 관련한 주요 화두는 경구용이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더불어서 사업 파트너 미팅 예정 기업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14일과 15일이 좀 주요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로벌 IR 세션에 참가하는 기업은 6개가량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앱클론, 아테온바이오, 메디웨일과 같은 6개사가 글로벌 IR 세션에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15일은 코리아 나이트로 전개가 될 텐데 국내외 350여 개 기업이 참석을 해서 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갈지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 파트너 미팅 예정 기업에도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항암 신약 네수파립의 경우에는 FDA 희소의약품 지정을 위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파트너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가게 될 것인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엔셀도 어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주요한 기업 중에 하나였죠. 여기는 CDMO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과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제, ST큐브, 파로스아이 바이오, 샤페론도 미국 임상 진행 중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누게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이전 논의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사실 지난 하반기부터 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던 것을 멈추고 알보리펩과 함께 움직이는 듯 하다가 주춤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번 사업 파트너 미팅 예정 기업의 리스트로 올라가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주게 될지 그리고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리가캠바이오가 ADC 관련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요한 기술 이전 관련한 공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업들의 리스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공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특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별 논의 주제로는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헬스케어 정책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보조금 제한을 포함해서 생물 보안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될 사업 파트너 미팅 내용까지 들여다봤는데 그 밖에도 그동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톡신이라던가 미용 의료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휴젤과 클래시스도 발표에 나섭니다. 휴젤은 미국과 중국, 유럽을 포함해서 64개국의 보툴리눔 톡신의 진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얼마나 이 톡신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보톡스 관련한 종목들도 자극받아 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이후에 지역 포트폴리오나 비전, 성장 전략과 관련한 발표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과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클래시스 자체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쪽 자극받아 갈 수 있는가도 그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도 ADC 항체약물 접합체라던가 GLP-1 관련한 투약 방식의 변경과 같은 것들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한 화두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서 관련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연계를 시켜서 직결적으로 보기보다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신약 개발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제약사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한양행은 온코마스터 그리고 휴레이 포지티브와 AI 신약 개발과 관련한 연구 진행 중이고요. 한미약품도 그리고 JW 중외제약도 대웅제약도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 중에 하나니까요. 지속적으로 특히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별한 언급이 나오는가를 체크하시면서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이 더욱더 눈에 띄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서서 민영 앵커가 언급해 주었던 것처럼 조류 독감 관련해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역시 최강 한파에 이런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관련해서 창궐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백신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백신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시세도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소식, 머크가 1.1% 상승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아일랜드 던도크에 위치하고 있는 자사의 백신 생산 시설을 머크에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아일랜드 백신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약 3,022억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한 시설인데요. 머크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백신을 생산 중이었던 시설인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을 인식하면서 머크에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CMO, CDMO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백신 생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의약품 제조 시설의 경우에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소식이 국내 CDMO, CMO 관련 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우시바이오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우시앱텍도 지난달 미국과 영국에 위치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부를 미국 사모펀드사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은 국내 CDMO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인 만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증을 결국 강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장중에 들려오면서 어제 8% 넘게 급락세로 마무리를 했던 이수페타시스였는데요. 26,850원 선까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7일 소액주주, 그러니까 어제 소액주주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결국에 제2호인수철회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계약 때문에 철회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이렇게 좀 크게 꺾이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서 주주 기업가치 재고 방안이라던가 올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주주들의 좀 성남 민심을 달랠 만한 강력한 재고 방안이 나오게 될지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페타 노이즈가 언제쯤 진정될까요?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들려왔던 주요 섹터 뉴스들 소화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주요 이슈들 시장에 대한 방향과 함께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초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어제는 살짝 CES 기조연설에 대한 실망 등이 양시장에 좀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연초 회복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미국발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폭,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주가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 내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두로 좀 반등세를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장중 여러 가지 좋은 요소가 중첩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주가가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다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승폭이 연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빠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마디지수단의 저항대 구간에서 사실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 선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하면서 결국은 시가총액 최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죠.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 실적 눈높이가 증권사의 추정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추정치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이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선전한 주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섹터 전반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럽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AI의 플랫폼 내에서의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AI 투자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AI 밸류체인, 특히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진영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또 한 가지의 방향을 보여줄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나 HBM 진영의 종목들은 그래도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네요. 반도체 그럼 탑픽으로는 뭘 보십니까? 네, 사실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이 그래도 소부장 쪽에 투자 전략 없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은데 항상 그때마다 이제 파크 시스템에서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주셨죠. 어제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차별화된 움직임과 그리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내에서는 뭐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기존에 강조해 주셨던 파크 시스템즈 관심권역에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확인하시는 게 우선 돼야겠죠. 자, 반도체 쪽과 약간의 시소처럼 움직인 조선 섹터 살피겠습니다. 조선주는 작년에 정말 좋았어요. 숫자, 수주, 스토리가 좀 탄탄히 붙었고 거기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그렇죠. 들어갔죠. 거의 트럼프 이후 가장 명확한 수혜 섹터로 부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은 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누리게 될지 네. 뭐 아니면 보유자 혹은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전략 주시면요. 네,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셨듯이 작년도에 너무 좋은 흐름을 네. 보였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뭔가의 조미료 한 스푼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발 뉴스 소식들이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을 필두로 한 트레이딩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불안함을 느낄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뉴스가 이제 현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그리고 바이든 1기 때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해당 트레이딩이 막 나타나다가 사실은 백악관에 입성하는 순간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월 20일경 이후부터 결국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 압박 물량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좀 멀리 보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유효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트레이딩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좀 멀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사실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즉 1월 말경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 조정 가능성 속에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짧은 대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정 시 매수로 오늘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주셨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1월 말경에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기존에 말씀 주셨던 HD현대 미포나 하나오션, HD현대 중공업 등은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살폈고요. 그럼 다음 섹터로 바이오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바이오의 신뢰
신뢰가 좀 쌓였던 네. 여러 뉴스들이 많았었고요. 살짝 금리에 대한 경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상승분 반납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오가 좀 달라졌다라는 분위기, 미국에서 바이오 좋고 여러 가지 질병 이슈 들리고 하다 보니 네. 이쪽 치료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데 지금 바이오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세요? 네, 사실 지금의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금리 하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 테마 내에서 뭐 제1 성장 테마는 결국 이제 바이오 테마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그만큼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안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상승 동력 자체 그리고 상승률 자체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성장 테마 내에서의 대항군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혹은 반란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반란군 역할을 했냐? 네. 결국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어제는 약간 쉬었지만은 국내 시장 내에서는 양자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군들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오늘 반영된 미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4.7%까지 급격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전후한 바이오주들의 투자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좋은 종목군들을 찾아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두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GLP-1 경구용 항암제 쪽에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이제 한울바이오파마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IMVT140이라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올해 다양한 임상 3상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알보리펩 해서 이제 펩트론으로 끝나는 그 알보리펩 바이오 이렇게 종목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만 쪽에서 D&D 파마텍이 조금 더 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알보리텍 이렇게 또 키워드 등이 바뀌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D&D 파마텍과 함께 한올 바이오 파마 저희 같이 유망주로 놓고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의 픽은 무엇인지 보죠. 시메스 로봇 관련주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성장 테마 쪽에서 지금 수급이 유입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시메스라는 기업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상장을 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형 AI 로봇 솔루션 쪽에 선두주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기술을 특히 이제 AI 로봇을 위해서는요, 결국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학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운동할 수 있는 몸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뇌, 그리고 비전 검사 기술을 통해서 눈,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내는 상품 매출까지 올리면서 몸통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최근 나타날 수 있는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피스피킹 로봇 쪽에 매출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BEP가 매출액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BEP 달성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능형 로봇 시장 성장에 따라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보십니까? 목표가는? 예, 목표가는 3만 원 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2,500원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 많은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고요. 눈여겨볼 종목으로 시메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봇 내 종목으로 목표가 3만 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투자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